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지금 뭐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뭐 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시장이 혼돈스럽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데이터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예, 부동산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6월 2주차까지 15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부동산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요. 전체 거래량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거래량을 보면 월 평균 거래량이 대략 약 5만에서 6만 사이가 됩니다. 월 평균 거래량은 근데 실제 최근 거래량이 약 3만 건이죠. 3만 건이기 때문에 아직 월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6, 7, 8월로 갈수록 거래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지금 앞에서는 전국이었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의 전국 거래량 평균이 약 6천에서 7천이죠. 그렇죠? 6월 달은 또 8천이고 그래서 거래량 평균선이 지금 요선입니다. 요선인데 그렇죠? 요선인데 실제 예, 거래가 된 것을 보면 매매 거래량 된 것을 보면 요 밑에 깔려 있죠. 거래량 평균이 여기인데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보면 거래량이 한 6, 7천 건에서 2,400건 2월 달에 3월 달에 2,700 4월 달에 3,100건, 5월 달에 지금 2,900건이죠. 아직 6월 달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약 한 3,000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좀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량, 예, 전세 거래량이 아주 월등합니다. 17,000건, 17,000건이 평균인데 여기가 전세가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예,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 전세로 돌아선 것이죠. 기간별 미분양, 전국 미분양을 보면 미분양 건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거거든요. 예,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살짝 줄었죠. 7만 5천 건까지 갔다가 전국적으로 7만 1천 건으로 줄었는데 지금 분양도 안 되고 그러고 있고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분양을 안 하고 있어서 분양 건수가 좀 줄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계속 미분양이 늘다가 지금 살짝 줄었죠. 2,090건까지 갔다가 1,050건까지 줄었지만 지금 분양을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입니다. 6월 2주차 지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0.03% 6월 1주차가 0.04%에서 0.03%로 플러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폭이 줄었죠. 예,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를 봐도 전세 가격 지수도 플러스로 0.3, 0.03, 0.03으로 플러스다. 부동산원은 실제 실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지방은 다 마이너스인데 서울 경기 지역 0에서 0.003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거래가 지금 굉장히 작고 대부분이 지금 특례 보금자리 그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오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이 0.02% 정도 상승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특히 송파구 쪽이 좀 많이 올랐고 서초 쪽이요. 지방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세종만 좀 플러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 부동산 데이터와 거의 좀 비슷한 경향이지만 절대값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도 예, 서울이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다. 예, 그래서 전세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플러스로 매매 가격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5대 광역시도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세종만 플러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를 좀 보면요. 예, 여기가 영선인데, 그쵸? 영선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수도권 서울에서 지금 영흥에 근접해 있다. 이것을 뚫고 급격하게 올라갈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다시 떨어질 거냐? 예,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셋값이 전주 대비해서 하락의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년 전 전셋값에 대비해서 20에서 40% 빠진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역전세라든지 깡통 전세 리스크가 지금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측한 그래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락폭이 컸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힘이 부족해서 아마 뭐 예,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가수를 꿈꿨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모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장하면서 가수가 되고자 했으나 소속사의 부도 등 현실적인 문제로 가수의 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었고 무대가 그리웠습니다. 그는 공원과 해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는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면 하루에 4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말해줬고 그는 비록 오가는 행인이 전부인 어두침침한 유역의 지하철역이지만 자신의 영혼을 담아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7년을 보내던 어느 날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누군가 영상으로 촬영했고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어메리칸 갓 탤런트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무대에서 그는 혼신을 다해 노래했고 그의 무대를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영.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열정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준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의 대형 에이전트와 계약해 앨범을 냈고 가수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노력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다. 고금리다. 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월급은 오르지 않고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 긴 터널을 지혜롭게 인내심을 갖고 통과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